안녕하세요. 아트스타입니다. 감동이란 인간사 희비애락과 같다. 희는 곧 차원을 뒤집으면 비가 아닌가. 즉 가장 아름다운 것은 희요 곧 비이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은 슬픈가 보다. 그래서 가장 슬프면 눈물이 나고 가장 기뻐도 눈물이 나오게 마련인가 보다. 1895년 시작된 베니스 비엔날레는 현재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미술 행사죠. 2년마다 한 번씩 비엔날레가 열리는 해의 베니스는 지구촌 곳곳의 미술 관계자들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2019년 여름 베니스 포르투니 미술관에서 윤영근 화백 전시가 열렸습니다.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의 회고전에 이어 베니스 비엔날레 기간 포르투니 미술관에서 열린 윤영근 화백 전시는 작품에서 느껴지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의 여운으로 유럽의 건축물에 진하게 녹아들어 관람객의 마음을 울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개인전이 열리는 것은 로버트 메이플소프 이후 윤영근 화백이 두 번째라는 점에 더욱 주목할 만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천지문으로 명명한 그는 블루는 하늘이요 엄버는 땅의 빛깔이다. 그래서 천지라 했고 내 그림의 구도는 문이다 라고 하며 오묘한 검정색을 만들어 큰 붓으로 푹 찍어 묵직하게 내려그었습니다. 제작 방법에서부터 그 결과까지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이 작품들은 오랜 시간 세파를 견뎌낸 고목이나 한옥의 석가래,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흙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며 한국 전통 미학에 추구했던 무심하고 겸손하고 푸근하고 듬직한 미덕을 현대적 회화 언어로 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 그림은 잔소리를 싹 뺀 외마디 소리를 그린다. 화폭 양쪽에 굵은 막대기처럼 쭉 내려긋는다. 이러한 매력으로 세계적인 갤러리인 데비드 워너 갤러리와 전속을 맺고 단색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요즘까지도 꾸준히 사랑을 받으며 글로벌 미술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죠. 굴곡진 한국 현대사를 몸으로 겪으신 탓으로 작품을 많이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윤영근 화백의 작품은 희소성을 띠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합 끝에 경매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이 낙찰되며 윤영근 화백에 대한 믿음이 경매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죠. 김환기의 사위로 이름이 알려졌으나 지금은 김환기와 나란히 단색화의 대가로서 한국적 미니멀리즘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윤영근 화백의 작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도의 단순함일 것입니다. 화면 양쪽에 세워진 기둥은 절제된 색감과 반복적인 붓질로 완성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천지문으로 윤영근 화백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담겨 있어 그 울림을 더합니다. 윤영근 화백은 1928년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나 서예와 사군자를 즐겼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정신적으로 충만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는 청년기에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 군부 독재 등 참혹했던 역사적 시기를 고스란히 겪게 됩니다. 서울의 상경에 1947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1기로 입학했고 당시 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환기를 처음 만났죠.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학창시절 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끌려가 학살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시대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 피란을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았다는 이유로 1956년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그 이후에도 3번의 복역과 1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작가는 45세가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대의 여러 굴곡을 거치며 초기에 보였던 다양한 색채는 암갈색이 섞인 어둡고 무거운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나는 그 좋아야 했던 20대 청춘을 악몽 속에서 지냈다. 그래서 다사롭고 고운 색채가 잠깐 사이에 사라지고 어둡고 살거운 빛깔로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다. 사람에 따라 그 생의 자세가 다르기 마련이다. 나는 무엇이고 옳지 못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보면 화가 난다. 협잡성을 눈뜨고 볼 수가 없다. 편리한 쪽에서 양지 쪽에서 사는 놈들을 보면 화가 난다. 비겁한 놈들이다. 왜 정정당당히 살지 못할까?
언제나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좌절의 연속이었죠.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업실에 틀어박혀야 했던 화가는 역설적으로 이 시기에 가장 자신의 색을 담은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그 스스로의 기질과 한국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겪으며 작품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격동이 시기에 온몸으로 겪은 울분을 토해내듯 거대한 붓으로 찍어내린 검은색의 기둥들이 7, 80년대 윤영근의 대표작들입니다. 윤영근은 스스로 이 시기를 천지문으로 일컫습니다. 흑빛의 번트 엄버와 하늘빛의 울트라마린을 섞어 만든 오묘한 검정색이 줄을 이룹니다. 블루는 천, 엄버는 땅을 의미하며 이 두 가지가 섞인 검은 기둥들이 나란히 서서 문을 의미하는데요. 윤영근 화백의 회화 이론과 같이 하늘과 땅이 만나 붓으로 탄생시킨 새로운 문은 오늘날까지도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죠. 최소화된 안료를 린넨, 캔버스, 한지 위에 자연스럽게 스미고 배어나오도록 하여 마음속 끓어오르는 감정을 꾹꾹 눌러 담듯이 그는 일체의 기교를 배제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해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소식을 접했을 때는 쓰러지는 인간 군상을 연상시키는 일련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작품들을 살펴보면 쓰러진 기둥들이 검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작가의 그림은 한 번 더 변화하게 되는데 프랑스에서 제작된 후기 작품들은 그전 작품들과 비교해 한층 간결해졌습니다. 색채는 검은색의 미묘한 변주가 사라진 채 순수한 검정에 가깝고 물감과 함께 섞였던 오일의 비율도 줄어들면서 화면은 건조해집니다. 울분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넘어서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 그리고 고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통찰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1991년 한국을 찾은 미니멀 아트의 대가인 도널드 저드와의 만남 이후로 윤영근 화백의 작품들은 더욱더 극단적인 단순함을 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에서 어떤 단호한 확신마저 보이게 되는데요. 도널드 저드는 윤영근 화백의 작품을 처음 보고 극찬을 했다고 하죠. 자신의 재단을 통해 윤영근 화백 작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뉴욕과 텍사스주 마파에 자신이 소유한 공간에서 개인전을 열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이전 작품들과 달리 군더더기가 모두 사라지며 그의 작품 세계가 결실을 맺은 시기의 작품들입니다. 면을 구성하고 있는 단색의 형상이 더 단순화되고 강해지면서 번짐이 줄어들고 선명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수묵화의 번짐과 검은 기둥 시리즈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넓은 면의 대작 위주의 회화 작품에 집중합니다. 그 어떤 색채보다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은 윤영근 화백의 삶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단지 단색화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깊이가 느껴지는 흑빛과 검은 묵향의 조화는 어떤 색이라고 규정할 수 없을 만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윤영근 화백의 작품은 특히 젊은 세대의 컬렉터들에게 유독 반응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애호가로는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이 꼽히죠. 베니스, 뉴욕 데이비드 워너의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인증샷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작품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죠. 윤영근 화백에 관한 모든 글을 읽고 추사 김정희와의 연관성까지 언급한 RM을 만난 한 미술 관계자는 그의 진지함에 놀라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감과 오일이 만나 펼쳐지는 우연의 효과와 그 깊은 느낌은 가볍고 원색적인 현란한 이미지를 사는 시대에 전달할 수 있는 깊은 힘에서 비롯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윤영근 화백의 작품은 오래도록 시대를 넘나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살고자 미친 듯이 그렸던 붓질과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죽음의 기로 앞에서도 올곧은 양심과 정직함으로 맞서며 고단한 인생에서 깨우친 깊은 성찰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한 윤영근 화백의 순수한 검정색 앞에서 관객은 왠지 모를 심연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작가의 삶과 작품을 통해
명상에 잠기고 치유의 느낌을 받는 시대를 뛰어넘는 예술의 가치를 느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트수다였습니다.